이제야 알아보겠나?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바로 어제 자네가 국수 사준 그 거지일세.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내 아들의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일부러 날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 그리고 오늘 여기서 그 답을 듣게 된 것 같군. 김지은 씨, 축하하네. 자네는 내 며느리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어. 네? 지금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을까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과연 옳을까요?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거지로 변장해 미래의 며느리를 시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지 아들의 연인이 진심으로 착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평범한 옷가게 직원이었던 그녀 김지은. 거지처럼 보이는 남자에게 건넨 작은 친절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뒀습니다. 단돈 몇천 원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그녀의 운명을 바꾸고 한 가문의 미래를 바꿔놓았죠. 당신이라면 낯선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누군가의 진심을 알아내기 위해 사람을 시험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시험 그 이상입니다. 이건 사랑과 믿음, 진심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시험과 예기치 못한 결말 끝까지 함께 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울릴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차갑고 바빴다. 도시의 거리마다 회색빛 공기가 가득하고 찬바람은 뺨을 스치며 지나갔다. 거리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움직였고 누군가의 고통이나 사정을 신경 쓸 여유 따윈 없어 보였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신촌의 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옷가게 앞, 김지은 25세. 은 오늘 하루의 마지막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다. 키는 작고 체구는 왜소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밝고 따뜻했다. 소박한 패딩을 걸친 그녀는 어딘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도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지은아, 그만 들어가자. 밖에 너무 추워. 같은 매장에서 일하는 동료 이소연이 두꺼운 코트를 몸에 두르며 말했다. 소연의 얼굴엔 약간의 피곤함과 귀찮음이 섞여 있었다. 응, 나도 이제 들어가려고.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 순간 그들의 앞에 한 낯선 인물이 다가왔다.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찢어진 코트와 낡은 운동화를 신은 할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왔다. 손에는 오래된 나무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걸음걸이도 절뚝거렸다. 코트 자락 사이로 보이는 손은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잔뜩 끼어 있었다. 아가씨들, 제발 빵 하나 사 먹을 돈 좀 주시오. 너무 배가 고파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간절했다. 그는 마치 지금 당장 쓰러질 것처럼 보였다. 헉, 뭐야,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이소연이 눈살을 찌푸렸다. 요즘 거지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하나하나 다 도와줄 거야? 쯧쯧. 이소연은 고개를 돌리고 무시했다. 할아버지는 더 간절한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봤다. 그 순간 지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정말 배가 고플까? 아니면 그냥 돈을 뜯으려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지은은 곧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따뜻해졌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할아버지.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열어 지갑을 꺼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이소연이 황당하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며 비꼬듯이 말했다. 진짜로 주려고? 지은아, 정신 차려. 저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돈 받아서 더 잘 먹고 잘 살아. 요즘 세상에 누가 진짜로 어려운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지은은 소연의 말을 들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지갑에서 돈을 꺼냈다. 동전 몇 개와 1,000원짜리 몇 장. 소연아,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돼.
우리도 언제든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지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러나 그 순간 찬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손에 있던 지폐가 날아갔다.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공중에서 빙빙 돌다가 길바닥에 떨어졌다. 지은은 얼른 몸을 낮춰 땅에 떨어진 지폐를 집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그 지폐의 먼지를 털고 정성스럽게 주름을 펴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 돈을 할아버지의 손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할아버지, 이걸로 빵이라도 사서 드세요. 몸도 따뜻하게 하시고요. 할아버지는 손에 놓인 지폐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목에 걸린 낡은 목도리 안쪽에서 가슴이 미묘하게 오르내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돈을 받지 않고 눈길을 지은에게로 옮겼다. 이 돈 그냥 줄 생각이었어. 나는 오늘 처음 본 사람이야. 네, 그렇죠. 할아버지를 처음 뵀죠. 그런데도 왜 도와주는 거야? 지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오늘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죠. 이소연이 코웃음을 쳤다. 착하기는. 저렇게 착하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을 줄이나 알아놔라. 지은은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잠시 지은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가씨. 그의 말투는 여전히 거친 듯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명확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 어른거렸다. 지은이 자리를 떠나려 할 때 할아버지는 일부러 손을 헛디뎌 지폐를 떨어뜨렸다. 아, 떨어졌네. 동전과 지폐가 바닥에 흩어졌다. 지은은 한순간 멈칫했지만 이내에 무릎을 굽혀 바닥에 떨어진 돈을 하나하나 주었다. 주운 돈을 다시 그의 손에 꼭 쥐어주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번엔 꼭 잘 잡으세요. 다시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마치 자신의 소중한 무언가를 건네주는 것처럼.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손에 닿은 지은의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었다. 이 아이, 대체 어디서 이런 따뜻함이 나오는 걸까?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스쳤다. 이제 시작이다. 그의 눈에 어딘가 묘한 빛이 어른거렸다. 하지만 지은은 그 사실을 몰랐다. 서울의 겨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매서워졌다. 차가운 바람이 골목길을 헤집고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두터운 외투에 깃을 세우고 바삐 걸음을 재촉했다. 김지은도 예외는 아니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몸을 웅크린 채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몇 발짝 앞서 절뚝거리며 걷는 한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후! 지은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낡은 지팡이의 의지에 걷던 노인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려 했다. 지팡이도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며 턱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헉! 할아버지! 지은은 단숨에 달려가 노인의 팔을 붙잡았다. 노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의 온몸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온기가 지은의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의 얼굴은 어딘가 힘겨워 보였다. 눈가에 깊게 펜주름이 바람에 더 움츠러든 것처럼 보였다. 아이고, 미안하네. 몸이 말썽이야. 아마 너무 오래 굶어서 그런가 보네. 노인은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고 고개를 숙였다. 지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굶어서?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길거리는 여전히 분주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 누구 하나 이 광경에 신경을 쓰는 이가 없었다. 할아버지, 이러고 계시면 위험해요. 가까운 곳에 따뜻한 곳이 있으면 좋을 텐데. 지은의 시선이 길 건너편에 있는 작은 국수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하나의 결심이 스쳤다. 할아버지, 저기 국수집에 가서 잠깐 쉬세요. 국수 한 그릇 대접할게요. 아니야. 신세지고 싶지 않아. 노인은 손사래를 쳤지만
지은은 그의 팔을 살짝 붙잡았다. 할아버지, 오늘 같은 날은 따뜻한 국수가 제일이에요. 더 추워지기 전에 따뜻한 곳에 들어가서 쉬어요. 노인은 잠시 지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미안하네. 신세를 지겠네. 국수집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두 사람의 몸을 감쌌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수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몇몇 손님들이 조용히 국수를 먹고 있었고 한 구석에선 주방장이 면을 삶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 지은은 노인을 가장 안쪽에 있는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노인은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었다. 여기 물 좀 드세요. 국수는 제가 주문할게요. 지은은 주방 쪽으로 다가갔다. 사장님, 국수 2그릇 주세요. 하나는 뜨겁게, 고명이 많이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방 안쪽에서 주문이 들어갔다는 소리와 함께 국수를 삶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다시 자리에 돌아와 노인에게 물을 건넸다. 자, 물이라도 드세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물잔을 잡고 천천히 마셨다. 그의 눈동자가 지은을 바라보았다. 너무 친절하구나, 아가씨.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배고프고 추운 건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에요. 저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는 거죠. 그 순간 근처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흘끔흘끔 이쪽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요즘 거지들도 연기 잘하네. 저 아가씨 너무 순진한 거 아냐? 작은 속삭임이지만 지은은 다 들었다.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만 다시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무시하자. 내가 한 행동을 후회하지 않으면 돼. 그녀는 노인의 앞에 앉아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다음에 또 대접할게요.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피식 웃었다. 좋아하는 음식이라? 예전에 집에서 먹던 어머니의 된장찌개가 생각나는구나. 그럼 다음엔 된장찌개 먹으러 가요. 제가 대접할게요. 그의 얼굴에 어딘가 슬픈 미소가 떠올랐다. 자, 국수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뜨끈한 국수 2그릇을 들고 왔다. 김이 피어오르며 국물에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지은은 노인에게 국수를 내밀었다. 자, 드세요.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손에서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고. 노인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젓가락을 다시 잡으려 했지만 잘 잡히지 않았다. 지은이 바로 일어나 젓가락을 집어들고 주방으로 가져갔다. 사장님, 젓가락 하나 더 주세요. 사장님은 새 젓가락을 건넸다. 지은은 젓가락을 씻고 돌아와 노인에게 건넸다. 이번엔 꼭 잡으세요, 할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도 단호했다. 노인은 젓가락을 다시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다 비운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테이블 위에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싹싹 비운 그릇을 바라보던 지은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맛있게 드셨나요, 할아버지? 노인은 젓가락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미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망설임. 그래, 정말 맛있었어. 아주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었구나. 지은은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다행이네요. 할아버지가 배부르시다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고 주변의 차가운 공기를 모두 녹일 것만 같았다. 하지만 노인의 눈에는 한 줄기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런데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하나만 더 부탁해도 될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작았다. 지은은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네? 무슨 부탁이신데요?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손을 더듬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했다. 오래된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낡고 구겨진 종이였다. 노인은 그 종이를 천천히 펴며 지은에게 건넸다. 이게
병원 진료 예약서야. 사실 나 원래 오늘 병원에 가야 했는데 버스표 살 돈이 없어서 못 갔어. 지은의 눈이 커졌다. 종이에는 서울중앙병원 정형외과 진료 예약증이라고 적혀 있었다. 날짜는 오늘, 그리고 시간은 이미 지나 있었다.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셔야 했던 거예요? 응. 그런데 돈이 없어서 버스도 못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 여기까지 왔지. 노인은 눈을 감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은의 눈에 강한 연민의 빛이 비쳤다. 그녀는 종이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오갔다. 이미 국수값도 자신이 냈고 지갑에 남아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노인은 조용히 덧붙였다. 아가씨, 만약 가능하다면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차비라도 조금 빌려줄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애절했고 그의 얼굴은 땅을 향해 있었다. 지은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잠시 숨을 멈춘 채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남은 돈이 고작 몇천 원 뿐이었다. 그녀도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을 사야 했고 내일 출근길에 교통비도 필요했다. 어떡하지? 내가 돈을 주면 오늘 내 저녁은 어떻게 하지? 고민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아가씨, 괜찮아? 너무 큰 부담 주려는 건 아니야. 그냥 만약 가능하다면 말이야. 노인은 그녀의 표정을 읽었는지 얼른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만 그 말이 더 안타깝게 들렸다. 나도 배고픈 적이 있었지.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시절, 어머니가 집에 쌀이 없을 때 이웃집에서 쌀을 조금 빌리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어머니는 늘 말했었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땐 도와야 하는 법이야. 그게 네가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는 거야. 지은의 눈빛이 변했다. 머릿속에서 고민하던 감정들이 하나로 정리되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가방 쪽으로 향했다. 지갑을 열자 남은 돈은 단돈 5,000원. 그러나 지은의 손은 단호했다. 그녀는 1,000원짜리 지폐 5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할아버지, 이거 가지고 병원에 꼭 가세요. 버스표는 충분히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노인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걸 다 주는 거야? 아가씨, 이 돈이면 오늘 저녁도 못 먹을 거 아니야. 지은은 작게 웃었다. 괜찮아요. 저녁 한 끼 굶는다고 죽진 않으니까요. 노인의 손이 작게 떨렸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다. 정말 착하구나, 아가씨. 세상에 이런 착한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진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노인은 손에 들고 있던 지폐를 일부러 떨어뜨렸다. 지은은 깜짝 놀라며 허리를 굽혔다. 돈은 바닥을 굴러가며 구석에 멈췄다. 아이고, 죄송해. 손이 미끄러졌네. 그의 말에 지은은 조용히 바닥에 쪼그려 앉아 돈을 하나하나 주었다. 그런 다음 다시 노인의 손에 돈을 꼭 쥐어주었다. 이번엔 놓치지 마세요.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노인은 조용히 손에 쥐어진 돈을 느끼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가 지은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이 아이는 대체 뭐지? 진짜 이렇게 착한 사람이 남아있단 말인가?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가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자. 네,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내 돈을 노리고 접근하면 어떡할래? 너처럼 착한 사람은 속기 딱 좋거든. 지은은 살짝 웃었다. 그녀의 얼굴엔 주저함이 없었다. 괜찮아요. 속을 수도 있죠. 하지만 속을까봐 아예 돕지 않는 것보단 속고 후회하는 게 낫잖아요.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가씨, 참 착한 사람이네. 그의 눈에는 뭔가 확신에 찬 빛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에도 지은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다. 빛나는 넌사인과 번쩍이는 차량 불빛들이 어둠 속을 수놓고 있었다. 하지만 김지은의 마음은 어딘가 조용하고 묘하게 불안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그녀의 남자친구 한민수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특별한 날이라니? 무슨 일이 있을까? 민수는 평소보다 차분하고 신중한 목소리로 그녀를 집 앞에서 데리러 왔다. 오늘 저녁 우리 부모님을 뵈러 가자. 우리 결혼 얘기도 해보려고 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결혼 이야기라니. 평소 장난스러운 민수가 오늘만큼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은 꼭 예쁘게 입어. 그 한마디에 지은은 몇 번이나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고르고 또 고르며 시간을 보냈다. 결국 심플한 원피스와 얇은 코트를 입고 가벼운 화장을 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단정하게, 깔끔하게. 민수가 지은을 데려간 곳은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고급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공간에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손님들은 우아한 식탁 매너로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지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는데.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나만 믿어. 그는 지은을 데리고 안쪽 테이블로 향했다. 거기에는 중년의 남녀가 앉아 있었다. 잘 다려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은 중년 여성이었다. 민수가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지은이 왔어요. 지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중년 여성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어서 와요, 지은씨. 이야기는 민수한테 많이 들었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의 시야가 중년 남성의 얼굴에 멈췄다. 이 얼굴? 지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아무리 다시 봐도 분명했다. 바로 어제 자신이 국수집에서 도와줬던 캄그 거지, 할아버지. 제리가 아니던가. 지은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때 중년 남성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알아보겠나?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묘한 여운이 남았다. 지은의 눈이 더 커졌다. 맞아. 그 목소리. 어젯밤 그 할아버지의 목소리잖아. 그 남자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바로 어제 자네가 도와준 그 할아버지일세. 지은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네를 시험해보고 싶었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했다. 나는 한준호라네. 한민수의 아버지이자 이 집안의 가장이지. 지은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녀는 몸을 굳힌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민수의 아버지라고? 준호의 아내인 유미경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사실 처음엔 우리도 민수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떠올랐지. 준호가 말을 이어갔다. 사람의 진심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는 거야.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두 뺨이 붉게 물들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회장님이 그런 분이신 줄 몰랐어요. 저 무례하게 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준호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사과할 필요 없네. 자네의 모든 행동이 나에게 모든 답을 알려줬으니까. 지은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들었다. 내가 본 자네는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야. 낯선 사람에게 돈을 주고 국수를 사주고 심지어 떨어진 돈을 주어 다시 건네줬지. 그것도 불평 없이 말이야. 준호의 목소리는 더 단호해졌다. 자네 같은 사람이라면 내 아들 민수의 곁에 있어도 좋을 것 같구나. 하지만 그 순간 레스토랑의 문이 열렸다. 누군가 천천히 들어왔다. 낡은 외투를 걸친 한 노인이었다. 그 노인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천천히 준호 쪽으로 다가갔다. 준호 형님, 여기 있었구만. 박철? 준호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지은도 박철을 알아봤다. 그 사람은 거리에서 자주 보던 노숙자였다. 아니, 여기까지 왜 온 거야? 준호가 당황한 듯 물었다. 박철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다.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회장님 덕분에 새 집으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지은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다. 준호는 단순히 민수의 아버지가 아니라 거대한 회사의 회장이었다. 그는 거리의 노숙자들을 돌보는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었다. 박철은 지은에게도 고개를 숙였다. 저 아가씨, 어제 그 노인한테 국수 사준 분 맞죠?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아직 많구나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의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다. 눈물이 핑 돌았다. 레스토랑의 온도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김지은의 가슴속이 따뜻해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이제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한준호 회장은 조용히 지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다. 지은 씨, 난 내 아들의 곁에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 주길 바랐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사람은 평소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자네는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어. 행동으로 보여줬지. 지은의 두 눈이 흔들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어제 국수집에서 자네가 내게 준 그 작은 돈, 그것이 나에겐 돈보다 더 큰 가치였어. 준호의 말이 끝나자 옆에 있던 유미경 여사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지은 씨, 처음엔 걱정도 많았어요. 우리 민수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당신이라면 우리 민수를 잘 이끌어줄 거라고 믿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꼭 붙들고 있었다. 감정이 복잡하게 교차했다. 기쁨, 감사,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 제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그 순간 민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힘이 있는 손이었다. 지은아,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도 인정하셨잖아. 그리고 민수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엇보다 내가 널 믿고 사랑하니까. 그의 말에 지은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준호 회장은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자, 이제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하겠네. 지은 씨, 우리 집안의 새 며느리가 되어줄 수 있겠나? 지은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네? 그게?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이건 청혼이 아니야. 축복이야. 우리 가족이 너를 받아들이겠다는 말이지. 그 말에 지은은 두 손을 입에 대고 눈물을 흘렸다. 주변의 레스토랑 손님들도 그 장면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몇 개월 후 서울의 한 고급 예식장에서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오늘은 바로 한민수와 김지은의 결혼식 날이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은 조용히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이 낯설었다. 늘 평범한 옷만 입던 그녀가 오늘만큼은 공주처럼 빛나고 있었다. 우와, 지은아, 진짜 예쁘다. 완전 드라마 주인공이야. 옆에서 신부 들러리로 참여한 소연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소연은 평소엔 쿨한 척하던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진심으로 지은을 축하해주고 있었다. 고마워, 소연아. 정말 고마워. 지은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손을 꼭 잡았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그때 문이 열리고 유미경 여사가 들어왔다. 지은아? 지은은 급히 일어나 인사했다. 어머니? 어머니라니. 그렇게 딱딱하게 부르지 말고 그냥 엄마라고 해도 돼? 유미경은 다가와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결혼식이 인생의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하지만 그녀는 지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눈을 맞췄다.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야. 서로 노력해야 해. 네가 힘들 때 민수에게 기대고 민수가 힘들 때 네가 그의 버팀목이 되어야 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 유미경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등을 다독였다. 좋아, 잘했어.
결혼식장에서 한준호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이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딸을 얻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다. 제 아들은 언제나 제 걱정거리였는데 이제는 걱정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제 아들 옆에 지은 같은 여자가 있으니까요.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며느리에게 작은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준호는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한 장의 서류였다. 이건 이번에 새로 개발한 신혼집의 소유권 문서입니다. 신혼부부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안정된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객들이 모두도 놀라며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회장님, 이건 너무 과분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너의 행동이 과분할 정도로 아름다웠기에 이 선물은 절대 과분하지 않아. 지은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민수와 지은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다. 하객 중에는 박철의 모습도 보였다. 그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지은 씨, 축하해요. 저도 새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정말요? 너무 잘 됐어요. 지은은 박철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이네요. 때로는 누군가의 진심을 알기 위해 우리는 그 사람을 시험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심은 과연 시험으로 알 수 있는 걸까? 한준호 회장은 그 대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 자신도 깨닫게 되었죠. 진심은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걸요. 김지은의 작은 친절 하나, 바닥에 떨어진 돈을 다시 주워주던 손길, 추운 거리에서 건넨 따뜻한 국수 한 그릇. 이 모든 행동이 바로 그녀의 진심을 증명했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남을 돕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선의 샨-이-차의 힘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결정되는가? 외모로, 돈으로, 배경으로? 아니요. 오늘의 이야기가 알려준 답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남을 돕는 손길, 진심 어린 마음, 그리고 세상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따뜻한 믿음. 이 모든 것이 결국 그녀를 평범한 여인이 아닌 특별한 며느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만약 지은이었다면 과연 똑같이 행동할 수 있었을까? 낯선 노인을 돕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혹시 사기일지도 몰라.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김지은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의심보다 믿음을 택했고 손해보다 도움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그녀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낯선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당신은 손을 내밀겠습니까? 아니면 외면하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과 시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몸의 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한 번의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작은 행동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김지은의 진심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진심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베푼 선행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냉정하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냉정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단 한 가지라도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 선행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따뜻한 울림을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큰 울림과 감동을 전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등대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